정아예요. 오늘은 정아가 소개시켜주는 정아의 영화 시간이에요. 제 주변 정말 가까운 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저는 진짜 완전 미친 영화 광이에요. 진짜 몰아서 밤새서 막 8편, 10편 이렇게 본 적도 있고 옛날에 봤던 것도 다시 돌려보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 영화를 보고 인상이 깊었던 스티컷이나 이런 거를 이제 올릴 때가 있는데 뭐 댓글이나 다이렉트나 또 다른 영화를 추천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5가지 정도만 말을 할 건데 정아가 정하는 정아의 영화 시간을 시작합니다. 액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나는 맞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혼자만 아니면 된다.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이라는 일본 영화예요. 이 제목처럼 한 여자의 일생을 담은 그런 영화인데 장르에 코미디라고 떠요. 근데 절대 그게 코미디가 아니거든요. 스티컷이나 예고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절대 이게 예상할 수가 없어. 무슨 영화일까? 첫 번째 봤을 때는 기괴스러웠어요, 좀. 두 번째 본 순간부터 와, 이 영화는 나의 인생 영화가 되었다. 제가 한 이 영화를 한 10번 정도 봤어요. 볼 때마다 정말 느끼고 와닿는 그런 감정들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신기하고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영화 중에 장면은 타다이마 이렇게 말하는 나 다녀왔어 라는 그 장면이 있어요. 항상 마츠코는 들어주는 이가 없어. 근데 듣는 이 없이 나 왔어, 어서 와, 약간 이런 말을 혼잣말로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쓸쓸하고 너무 슬프단 말이야. 그냥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금 이 현 시대에서 순수하게 사랑을 하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엄청 불행하다고 느끼지만 자기는 또 행복하다고도 생각해요. 류라는 마지막 남자가 있는데 마츠코는 나한테 신이었다 라고 말을 해요. 솔직히 제목은 정말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지만 진짜 마츠코야말로 뭔가 찬란하고 멋있고 이렇게 막 박수 어머 오셨어요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실은 아름다웠던 그녀의 일생의 영화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영화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늑대의 유혹입니다. 좀 비슷한 나이 연령대라면 이거는 안 볼 수가 없어. 진짜 명작이야. 이미 70번 봤어요. 100번 봤다고 해도 뻥이 아닌데 일단 이 영화는 뭐 강동원이 다 알지. 우리가 되게 어릴 때는 그 기현이 작가 인터넷 소설이 진짜 엄청 유행했어요. 그때 이후는 정말 천재인가 봐. 너무 재밌고 너무 슬퍼. 내 나이 때 인생 영화로 한 사람 진짜 많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 OST 뭐라 할까 아시나요? 제이 노래도 그렇고 이수음 고백도 그렇고 여기서 나오는 노래는 지금 들어도 진짜 가슴이 막 시리고 무너지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아 명장면은 뭐 이게 우선 이거겠지. 강도원 씨가 웃는 거겠죠. 아, 혜원이랑 한경이랑 클럽에서 체크했던 날이었나? 한경 울고 좀 나쁜 일을 당할 뻔했단 말이야. 네, 혜원이가 왜 이렇게 옷을 막 야하게 입고 왔냐 막 이렇게 했는데 한경이가 너무 귀엽게 제이한테 꼴 되게 싫어서 이렇게 입고 왔다 라고 하는데 싫어하는 그 여자 앞에 일부러 끌고 가서 키스를 해요. 난리 나는 나 명장면 생각났다. 미친. 혜성이가 한경이한테 피자를 주려고 지 혼자 그냥 라면 학교 쳐들어와. 누나 맛있게 먹어요. 누나 보려고 왔어요. 막 이래. 혜연이랑 이제 다른 애들이 이제 정체성 없다 이러면서 얘 잡으려고 온다. 2층에 뛰었는데 맛있게 체크한 다음에 간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고 가거든요. 우리 나이 때 이거를 보면 와 진짜
추억이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동화점지 짱. 다음 영화는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영화고 꾸금 영화예요. 참고로 줄거리를 내용을 하자면 On the first day of Christmas, my true love gave to me. 일단 줄리아 로버츠가 너무 사랑스럽게 나오고 리차드 기어도 너무 섹시하고 멋있게 나오고 그 영화를 보면 90년도 패션을 볼 수가 있어요. 줄리아 로버츠가 입고 나오는 그 옷들이 진짜 예뻐요. 완전 눈호강. 한 번은 27살 때 마지막으로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가족이랑 귀여운 여행 볼까? 이러고 본 거야. 근데 내가 야한 장면이 있는 걸 까먹은 거지.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빠가 정아 너가 저런 장면을 지금 봐도 되니? 막 이러는 거야. 제가 아버지 저는 17살이 아니라 27살이랍니다. 조금 민망해요. 부모님이랑 같이 보면 조금 민망해. 그리고 내용 자체가 솔직히 지금 시대에 나오면 조금 큰 말들이 나오잖아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90년대에 나오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줄리아 로버츠가 콜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지게 된 이유가 신데렐라처럼 이 여자가 원하는 건 이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신분 상승, 신데렐라가 되어야지 이런 게 아니야. 저 정말 그냥 그 사람의 사랑을 원하는 거고 그런 모습을 리차드 기어가 느끼기 때문에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신데렐라 같은 거 필요 없다. 명장면. 그리고 리차드 기어는 진짜 쳐보지도 못할 정말 그런 허름한 줄리아 로버츠의 집에 리무진을 끌고 가서 장미꽃을 들고 찾아가요. 사랑한다고. 보다 보면은 정말 리차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의 신분?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에겐 불친절하지만 신용카드한테는 친절하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조금 가끔 씁쓸하기도 한데 이거는 진짜 가볍게 되게 러블리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여서 이름처럼 되게 귀여운 영화. 다음 영화는 먼 훗날 우리. 완전 최애 영화. 첫 번째 1등 영화인데 가장 최근에 봤는데 쉽게 설명하면 현실판 라라랜드? 너무 순수한 마음 하나로 사랑을 하면서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다 진짜 너무 예뻐요. 그 남자가 만드는 게임 내용 중에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남자가 이언이고 여자가 켈리야. 여자가 나중에 이언이 켈리를 잃어버리면 이언은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봐요. 이언의 세상은 무채색이 되어버린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영화 자체도 현실과 과거는 색깔이 있어. 그리고 현실은 무채색이에요. 이렇게 나눠서 연출을 한 건데 영화가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고 이 여자랑 남자가 둘 다 동시에 하는 말이 모든 걸 다 가졌겠지. 서로만 빼고 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이 진짜 슬픈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있어줬던 건 서로밖에 없었고 서로가 있어줬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서로가 이제는 다 가진 지금은 서로만 없다는 게 되게 진짜 슬퍼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진짜 슬퍼요. 그러면서 여자가 I miss you라고 해요. 그래서 남자는 나도 보고 싶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자는 아니 나는 보고 싶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널 놓친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있는데 와 그게 진짜 미쳤고요. 얼마나 어렵지. 진짜 막 머리 아파 두통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그런 영화인데 왜냐면 저는 솔직히 좀 내가 진짜 힘들고 좀 우울하거나 할 때 좀 되게 슬프고 너무 마음 아프고 이런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감정 자각을 하면서 완전 저의 그 감정 밑바닥을 치고 그래서 진짜 슬픈 만큼 미치도록 슬프고 울고 그렇게 해서 저는 위로를 받고 괜찮아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고통을 받고 위로를 받는 스타일. 성격도 되게 감성면되긴 한데 이 영화를 보면 내 첫사랑이나 진짜 뭐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살면서 사랑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영화고 그 사람이 그리울 수밖에 없는 영화고 그 사람과 보냈던 그 계절의 냄새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사실 그때 나의 모습도 되게 그리웠고 내가 그렇게 못 돌아간다는 것도 슬펐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면서 많이 울고 그냥 그랬던 영화인데, 이 영화는 내가 50살이 되어도 정말 펑펑펑펑 울 수 있는 영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꼭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영화. 마지막 영화는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영화인데, 쉽게 말하면 우정 얘기예요. 중국에서 무슨 시상식에서 둘이 여우주연상을 공동으로 받았대요. 그 시상식에서는 공동으로 수상한 적이 한 번도 그때까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두 분 다 너무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그 작품 자체도 너무 그랬었던 영화인데, 제가 주동우 그 여배우를 굉장히 좋아해요. 최근에 쭈루루 봤던 영화가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너는 날 우리, 소년 시절의 너라는 영화인데, 그 분은 진짜 그 세 영화에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영화마다 다르게 생겨 보일 수가 있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다 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혼자 이제 요즘 잘 때마다 기도하는 게, 주동우 당신 평생 아프지 말고 건강히 오래오래 저를 위해 연기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영화인데요. 약간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우리는 뭔가 그냥 우정을 사랑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착각할 때도 있고 사랑을 우정으로 착각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 영화를 보고 쓴 글을 봤는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사랑과 우정 이 두 개만이 아닌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영화라고 쓰신 글을 봤는데, 진짜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다른 삶을 사는 모습이 갑자기 나와요. 뭐 얘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 얘는 갑자기 배에 올라타가지고 거기서 막 선원 일을 하면서 바다에서 막 이래. 얘는 우여곡절이 너무 심해. 얘는 진짜 이거고 안생이는 이거야. 너무 달라 둘이. 근데 안생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평생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 자기는 27살 때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내가 느꼈던 건, 서로는 너무 다르고 서로가 서로이고 싶어 했던 것 같다. 친구한테도 정말 우정 이상의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 집착이 생길 수도 있고 너무 미울 수도 있고 너무 사랑할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소울메이트, 그냥 정말 나한테는 이런 친구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생각보다 있어요. 성공한 삶. 영화의 여자 주인공 2명 모두가 여우주연상을 공동 수상을 했다. 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 정아가 정하는 정아의 영화 어떠셨나요?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또 저의 감성 취향까지 맞다면 저는 그냥 얘가 좋으니까, 좋으면은 2탄도 가고 3탄도 가고 4탄도 가고 뭐 해볼게요. 저 진짜 영화 안 본 거 거의 없거든요. 사람마다 똑같은 영화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과도 영화를 보고 한줄평으로 어떠셨는지 남겨주시면 좋겠다. 또 봐요, 빠이. 안녕.